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자입니다. 딱 오늘만 같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8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8회는 어제 7회 이후 올린 저의 리뷰에서 했던 예상이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 맞았죠. 7회 이혜원의 과거에 이어 홍난이의 과거가 등장할 것이란 예상과 함건도가 홍난이의 뒷조사를 했을 거라는 예상, 그리고 이혜원과 홍난이의 복수는 서로 다른 이유의 복수일 것이란 예상까지 어느 정도의 예상을 맞춰서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과거가 밝혀지며 드라마의 몰입도가 올라간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시청률도 낮고 호평보단 혹평이 많아 리뷰를 계속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는데 오늘 같은 몰입감이면 충분히 후반부에 시청률 상승이 생길 것이란 믿음이 생기네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혜원과 홍난이의 복수 이유와 홍난이가 나그노와 외도를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7회에서 밝혀진 대로 30년 전 벌어진 김씨 부녀 사건의 피고인은 이혜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죽인 딸로서 법정에 나선 이혜원은 현재 남편인 한민원에 의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죠. 마치 범인이 정해져 있다는 듯이 이혜원을 몰아붙였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은 일관되었죠. 피고인인 이혜원이 자백하였고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이혜원은 그 자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잠도 재우지 않았고 형사와 검사는 무섭기만 했다. 또한 수사 과정 중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사를 엄마도 똑같이 받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나니 차라리 나 혼자 뒤집어 쓰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이혜원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폭력성이 짙은 아버지 밑에서 크며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 여성에게 아버지와 비슷한 오락부락한 남자 형사들의 강압적인 수사는 충분히 공포스러웠을 것이고 당연히 엄마에 대한 걱정도 많았을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혜원의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진범이 따로 있을 것이란 변호인의 주장도 무시했죠.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혜원이나 그의 모친이 아닌 피해자의 친구인 정모 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모 씨는 도박 중독자로 많은 도박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인 김 씨 역시 그런 정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었다. 사건 전날 김 씨는 정 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정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폭행을 했다. 다음날 정 씨는 김 씨를 불러 화해 목적으로 술을 마셨고 김 씨는 당일 마시다 남은 술을 집에 가져갔다. 이후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술병이 소매품이 아닌 업소용 병이었으므로 정황상 정 씨가 범인일 확률이 높다. 또한 김 씨가 사망한 지 며칠 후 동일한 방법으로 정 씨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서에 김 씨에 대한 미안함이 적힌 만큼 정 씨를 진범으로 봐야 한다.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그의 친필 유서에 대한 감정까지 변호인이 요구했지만 한민원은 이 재판은 김 씨 부녀에 대한 재판이지 돌아가신 정 씨에 대한 진범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기에 모든 요청을 불허한다는 말로 변호인의 의견을 묵살, 이혜원은 결국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녀의 원한이죠.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 수사 도중 돌아가신 엄마, 이 모든 게 한민원의 판결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드디어 공개된 홍난이의 서사. 기다렸던 만큼 충격적이었던 그녀의 서사는 바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홍난이의 아버지는 예상했던 대로 홍엔지니어링이라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고 그 회사는 주성그룹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성그룹은 홍엔지니어링 이 솔깃할 금액을 제시한 대신 그들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설계도 공개를 요구했죠. 홍난이 아버지는 아직 특허 신청도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 도면 공개에 대한 요구를 거부했지만 주성의 대리인인 하맨리 남변호사는 계약서 조건을 들먹이며 홍난이의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마무시한 위약금 앞에 무릎 꿇고 주성그룹의 도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도면 공개 이후 주성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본래 지급하던 납품가를 상상 이상으로 깎는 갑질을 시작한 것. 모든 게 주성그룹에 맞춰져 있던 홍엔지니어링은 납품 대금을 깎자니 손해가 막심이고 안 깎자니 주성이 수주를 주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상황. 그렇게 고민 중이던 난이의 아버지 앞에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주성그룹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서 홍 엔지니어링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 결국 처음부터 주성의 목적은 난이 아빠 회사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면을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죠. 결국 난이의 아버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하필이면 난이가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홍난이의 복수 이유. 사돈지간인 주성과 하맨리가 뭉쳐 아버지의 회사와 아버지까지 모두 빼앗아 간 것이죠. 결국 홍난이가 해류를 이용해 함씨 일가를 해킹한 이유 또한 복수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함씨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홍난이의 과거 서사에 해륜이나 나그누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대로라면 나그누나 해륜보다는 한건도나 주성의 며느리인 무류를 노렸어야 맞을 듯 싶은데요. 왜 그녀는 나그누와의 외도를 복수의 시작으로 썼을까요? 해륜에게 접근해 USB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나그누와의 외도를 선택할 필요 없이 강백이와 친해져서 로스쿨 동기로서 그의 집을 방문하던지 혹은 검찰청을 방문해 해류를 만났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정과 해륜의 견제를 받으면서까지 나그누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또한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복수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서사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마도 홍난이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직후 특허소송 혹은 계약 무효소송 같은 기업소송을 벌였을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판사가 나그누였던 거죠. 그리고 나그누는 그 재판에서 주성그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사실 나그누는 해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올곧은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 소개에도 나와 있듯 해륜과 결혼 후 함씨 일가의 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성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피고인 주성그룹은 사돈의 회사, 계약을 도왔던 하맨리는 장인의 회사. 재판 도중 주성의 불합리를 눈치챘더라도 나그누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난이가 나그누를 노린 겁니다. 그 역시도 아버지를 죽게 한 하맨리와 한통속이었던 거니까요. 그게 처갓집의 외압이었던 무엇이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판사에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6회 등장했던 홍난이의 기도가 그녀 서사에 대한 완벽한 복선이었던 것, 그리고 그 기도가 복선이라면 아마도 그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함씨 일가의 결말이 될 듯합니다. 바로 그들의 면류관은 대대손손 물려지지 않는다 라는 구절, 즉 함씨 일가의 몰락이 결말이란 뜻이겠죠. 한민원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이혜원의 복수, 하맨리와 나그누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홍난이, 이 두 복수가 완성된다면 몰락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과연 두 사람은 복수를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민국대 사건의 희생자가 될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